안녕하세요. 송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서버 시즌 12 256강 로스터 편성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서버는 서버가 뭐 위챗 서버랑 비리비리 서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챗 서버의 통계는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리비리 서버 통계는 일본의 한 유저가 이런 식으로 맨날 뭐 통계를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비리비리 서버를 참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봐보도록 하죠. 봐보도록. 그러면 탱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 같은 경우는 1등은 크리스티아네, 2등은 힐다입니다. 일단은 뭐 256강 15인 로스터 편성 비율이거든요. 256강 기준으로는 크리스티아네가 1등이고 2등이 힐다였어요. 그 다음에 3등이 성인 엘마였는데, 그런데 16강 본선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16강 본선 기준으로는 얘가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 편성률로 봤을 때는 성인 엘마는 거의 출전율이 한 90%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티앙은 약 잡아서 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힐다 같은 경우는 한 10% 이하. 힐다가 많이 조금 넉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스티앙의 출전율이 높아지게 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전용 장비가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한번 죽고 나면은 무조건 선제 반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매우 높아져서 좀 고평가를, 아닌가? 선제 반격은 안 하나? 뭐 어쨌든 전용 장비 때문에 뭐 평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힐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딜러 편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리인카 덱이, 그러니까 리인카 조절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별로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힐다의 출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성인 엘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구경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좀 덱 편성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승려 클래스가 좋은 애들이 많아요. 일단 얘도 화이트 CC도 승려고, 로젠실도 승려로 만들 수도 있고, 리아나도 승려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들 다 힐러 모드로 다 승려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절 주기도 편하고, 딜러들도 승려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절 주기도 편하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 승려 클래스가 아닌 애들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인 엘마가 이 강화라는 버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7짜리. 그 버프 때문에 그냥 진영을 짜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뭐 승려 아닌 애를 하나 먼저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승려로 채우면 엔간하면 그냥 풀버프를 다 줄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얘가 뭐 공격으로 애들을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덱 편성이 좀 자유로워가지고 5인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녀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탱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티안의 힐다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안의 힐다보다는 좀 잘 녹는 것 같더라고요. 마딜에는 그냥 루크레츠가 각성기 한번 쓰면 무조건 원콤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탱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5인 로스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하기 때문에 성인 엘마가 지금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애들 뭐 있기는 한데 그냥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가스까지는 그냥 언급을 해드리자면, 발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우리 뭐 극성의 나라 황혼 뭐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 생겼잖아요.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방어력 증가를 좀 많이 땡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방어력이 뭐 최소 뭐 1400, 15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리 딜러로는 이 발가스를 잡기 좀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발가스도 나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방어력이 워낙 높으니까 공격력도 엄청나게 높아서 딜러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요. 어쨌든 탱커는 뭐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러 같은 경우는 CC가 우리 로젠시를 제꼈습니다. 지금 탱커도 힐다를 제꼈고 그 다음에 CC가 로젠시를 제꼈네요. 이게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아나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뭐 여기까지가 메이저 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젠실, 리아나, 그 다음에 엘마까지가 좀 메이저 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다음에 뭐 소피아 같은 경우는 방덱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발가스를 쓰시는 분들이 엔간하면 소피아를 고정적으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편성률만 보니까 그러네. 발가스던가 그레니어 쓰시는 분들은 거의 소피아를 무조건 들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운데 모르고 비워놨네. 이렇게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 뭐 그냥 알아서 땡겨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딜러 출전율 2% 이상인 애들을 모두 다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에 다 넣었어요. 그냥 일단 첫 번째 1등 루크레치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성인 엘마의 등장으로 더욱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절받기가 너무 좋죠. 왜냐면 승력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시 플로렌티아도 시즌 12에 시즌 11, 시즌 12 모두 다 출전율이 아주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주 후에 이 미시 플로렌티아가 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뽑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동력 버프도 걸어주고 병사 공격력도 걸어주고 몰라 그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탐 같은 경우는 뭐 시즌 11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시즌 12의 핵심 캐릭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10명의 유저 중 그러니까 뭐 시즌 12 토너를 구경하신 분들이라면 10명의 유저 중 9명의 유저는 긴토끼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출전율도 90.36%로 아주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그 100%가 아닌 이유는 못 뽑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이 매우 좋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탐 같은 경우는 암살자인데 단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빤스런도 강한 엄청나게 좋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동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80.72%라는 높은 출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의 빛 루크레치아랑 비교해보면 PVP에서는 약간 네임밸류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가닥 한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출전율이 74%로 아주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쉐리 근본 캐릭터 여기 지금 4명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랑그리사 모바일에 와가지고 등장한 애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랑그리사 1, 2, 3 중에서 가장 높은 출전율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SP 쉐리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P 디아르트 제가 뭐 최근에 SP 디아르트 약 안 파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생각보다 못 잡는 그 장면이 많이 나와서 이걸 좀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P 디아르트는 지금 생각보다 그 중국 서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찍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유만 있으면 찍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찍고 있고요. 조각 열심히 캐주고 있거든요. 사성인데 언제 캐지? 그 다음에 에린 56.63%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랑그리사 2, 랑그리사 3, 랑그리사 2, 랑그리사 1은 뭐 보이지도 않네요. 256강 그러니까 뭐 딜러 편성 비율에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어? 랑그리사 1은 정말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보로 야 오늘 요번 시즌 12에서 오보로의 자폭 데미지가 제일 놀랐습니다. 그냥 딜은 어느 정도 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보로가 자폭 데미지로 막 풀피 입실론을 막 죽여버리고 그런 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 오보로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3달 후에 나오거든요. 3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뽑으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쿠르거 같은 경우는 전용 장비 등장 이후부터 출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너 같은 경우는 출전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쓰는 유저들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1픽 베르너 박는 분도 봤어요. 1픽 베르너를 박으실 정도로 본선 유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강에 진출하신 유저가 베르너를 1픽에 박으면서 플레이를 하셨던 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쁜 영웅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 카구양과 카구란가 아마 카구라인 것 같은데, 카구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이 카구라가 출전을 하면요, 그냥 1대1 교환이에요. 1대1 교환. 1대1 교환 말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긴토끼하고 카구라 배너에서는 긴토끼가 무조건 뜨기를 기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카유라. 이 카유라 같은 경우는 좀 빡빡덱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유라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카유라 올인덱 같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카유라 올인. 뭐 카유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티아리스도 뽑고 해가지고 최대한 카유라한테 좀 딜을 몰아준 다음에 카유라가 원샷 원킬로 하나씩 잡아먹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토너 뭐 많이 구경은 안 했어도 한 50경기는 구경을 했었는데, 그동안 카유라가 나왔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즈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천상의 수호자를 드니까 거의 앵간한 애들은 다 원샷 원킬이 나더라고요. 아즈사랑 오보로랑 같은 배너로 출시가 되는데 좀 출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성인 엘마의 등장으로 이 이름 뭐지? 아즈사한테 초절을 주기가 매우 편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 기준으로는 체감 출전율은 한 50%는 됐던 것 같아요. 50%. 그렇기 때문에 좀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즈사하고 오보로 배너 때 조금 열심히 뽑기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레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헬레나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쓸만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쁘다고는 말 못하겠고 30%면 그리고 뭐 충분히 현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히미코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미코 히미코는 퇴물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로비나이데제가 일단 최근에 전용 장비를 받아가지고 조금 올라간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긴토끼 초절 요원으로도 뭐 조금 그 장점을 부각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 로비나이데제의 출전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256강 기준으로는 로비나이데제가 출전율이 19.88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선이 있잖아요. 16강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로비나이데제의 출전율이 제가 알기로는 로스터 편성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본선으로 가니까 로비나이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256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RS 같은 경우는 출전율이 약 잡아서 20%로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2차 각성 캐스팅 시스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로 인해서 능력치 뻥튀기가 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재화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캐스팅 능력치 강화를 좀 안 돼 있는 영들이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 RS가 전력 부대 익해 하고 들어가가지고 바람의 분노를 쓰게 되면 크리티컬만 뜨게 된다면 앵간한 캐릭터들은 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S는 아마 다음 시즌쯤 돼야지 죽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 다음에 달의 집정관 같은 경우는 물고기여가지고 물맵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물맵에서만.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뭐 눈물의 산길이던가 아니면은 트윈 브릿지 뭐 이러한 맵이 나오게 된다면 그 서밋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너 같은 경우는 예비 로스터가 있잖아요. 예비 로스터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달의 집정관을 기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집정관을 그냥 무지성으로 쓰기는 그렇고 물맵에서만 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선 기준으로는 물맵에서 거의 이 달의 집정관의 출전율이 그래도 한 60-70%는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맵 한정 좋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샤메르 출전율이 15.66%로 아주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선에서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알레시아도 출전율이 13.25%로 늘어났는데, 얘 같은 경우도 얘는 그냥 얘도 본선에서는 거의 등장을 안 했거든요. 거의 등장을 안 했는데, 얘는 근데 날비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동력도 꽤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상대도 이 녀석의 이동력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모르면 맞아야지가 좀 통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지. 아마 한국 서버에 처음 나오면 알리시아 때문에 야 저게 왜 와?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머리가 좀 골치 아픈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크라토 4세는 이제 좀 떡락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자연스럽게 힐다이 출전율이 빠지면서 초절을 주기도 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망했어요. 저는 이게 본선에서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 본선에서는 한 번도 등장 안 했고 256강 기준에서는 한 12%의 출전율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단 켈모 같은 경우는 256강 기준으로는 좀 출전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새로 나온 신캐다 보니까, 육성이 덜 되다 보니까 출전율이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단 켈모가 출전율이 10%급에 머무를 애는 아닌 것 같아. 적어도 한 30%급은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엄청 사기캐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급은 아니고 그래도 한 중간급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단 켈모가 재행동 캐릭터들하고 시너지가 좋은데, 재행동 캐릭터를 뽑고 나면은 아단 켈모가 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단 켈모를 뽑으면 재행동 캐릭터가 밴을 당해요. 뭐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8강 때부터 아단 켈모의 출전율이 그래도 한 30-40%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본선러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4강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출전율이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단 켈모는 좀 다음 시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트, 유일하게 뭐 시즌 1부터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딜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출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광역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크렌 또한 이 두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의 집 정관하고 똑같이 물맵에서만 좀 쪼코 카드로 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넣고 그냥 세계수의 연자처럼 이 녀석이 장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위를 지나갈 때 적군이 이동력이 플러스 1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세계수의 현자처럼 장판 느낌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물맵에서만 꺼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쫄딱으로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쫄딱으로 계속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날비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긴토끼랑 조금 시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출전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토끼 같은 경우는 아군이 죽을 때마다 1턴에 한 번씩만 재행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야랑 시너지가 매우 좋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토끼 때문에 좀 출전율이 덩달아서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리아 같은 경우도 출전율이 6.63%로 약간 올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녀석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려잖아. 승려 조절 받기 편하니까 일단 붙기만 하면은 뭐 유리아도 그렇게까지 나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저는 알파를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알파가 출전율이 6.63%로 약간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용 장비를 받자마자 3.8%, 그 다음 시즌에는 6.63%. 그 다음에 세계수의 현자 6.52랑 6.63%인데, 세계수의 현자는 제가 시즌 12 구경하면서 2번인가 봤던 것 같네요. 2번인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듯한 느낌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인외 덱을 주로 쓰시는 분이던가 아니면 뭐 장판 설치가 목적이신 분들이
사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어 펀치, 그러니까 클로테르 같은 경우는 출전율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클로테르는 여러분들 아직 한 발이 남았습니다. 전용 장비 한 발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 장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클로테르가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안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서버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중국 서버에서 처음으로 수정 마도사 끼고 그 다음에 드라우프니를 껴가지고 운영하는 법을 우리 한국 서버가 일단 보고 배웠는데 우리 한국 서버에서는 마리안델의 출전 비율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 잡아서 뭐 한 30-40%는 되는 것 같은데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마리안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30-40%는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서버는 인기가 딱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베르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출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잡을 수 있는 캐릭터들도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순전히 그냥 아군한테 이동력 버프를 걸어주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카구야는 딱 한 번 봤는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은데 그냥 쓰시는 걸 그냥 평범한 것 같아. 그냥 할 말도 없어. 솔직히 모르니까 할 말도 없어. 그 다음에 빈센트 광대기 멸종했습니다. 광대기 뭐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워낙 뭐 긴토끼도 단일딜, 얘도 단일딜, 워낙 단일딜에 뛰어난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단일딜에 뛰어난 애들이 기동성도 엄청나게 좋아. 얘도 뭐 거의 이동력이 8칸이고 그 다음에 얘도 뭐 이동력이 그 고유 패시브 터트리면 8칸이고 얘도 이동력이 뭐 거의 한 10칸급은 되거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뭐 광역 딜러가 접근하기 전에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죽여버려서 그런진 몰라도 광역 딜러인 이 빈센트가 출전율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베르나르트는 뭐 늑대인간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많이 고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개나 소나 다 승력 클래스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맞으면 그냥 한 방입니다. 무조건 맞으면 뭐 한 방이어가지고 그런지 베른하르트의 출전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고 켈티스는 몰라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켈티스랑은 별로 취향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로자리아 가끔 보였는데 좀 서로 날빌 대 날빌 싸움이야. 탱 없이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만나면 로자리아가 가끔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SP 알테밀러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출전율 한 20% 이하급으로 가버리면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SP 라나 본선에서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 그런데 그 경기는 이겼어. 근데 SP 라나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단 다른 애가 잘해서 이겼던 기억이 있네요. 뭐 어찌됐든 지금 뭐 딜러 출전율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 로스터만 보더라도 승려 그 다음에 탄생입이 또 요즘 좀 승려로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인 엘마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탄생입이 또 승려 그다음에 땡땡땡땡땡땡땡 승려 카유라도 그래서 승려로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상위 그 편승률만 봐도 승려의 비율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녀석은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리인카 덱 여기만 보더라도 리인카가 좀 예매합니다. 리인카가 지금 루크레치아랑 지금 탄생의 빛 말고는 아예 없어요. 여기에서 다 전멸이에요. 다 전멸. 딱 보시면 느껴지죠? 리인카가 얘하고 얘 말고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다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